자, 지금 이번 파트는 여기 100페이지에 영세율과 면세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영세율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지금 수출하는 기업에 이 부가세를 갖다가 우리 부가세는 세율이 두 가지 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10%가 부과되는 거하고 수출 관련 기업에 0%를 적용하는 영세율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영세율의 개념 보니까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 면세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소비지급 과세 원칙은 우리 부가세 특징 배울 때 어저께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세율 적용 사업자, 여기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이것도 문제가 잘 나오더라고요. 여기 파트에서는 보기에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워낙 낼 게 없어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 사업자 두 사업자만 가능해요. 면세 사업자는 안 된다는 게 포인트니까 영세율 적용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안 된다. 그렇지만 면세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영세율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파트에 그러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거래는 어떤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한 단어 써놨어요. 외화를 벌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래들은 영세율을 다 적용시켜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게요? 뭐 재화, 즉 상품이나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면 외화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 재화도 용역도 예를 들어서 해외 건설공사를 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원양어선을 탄다든지 뭐 등등 하게 되면 외화 벌 수 있죠.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외국 항해이면 배 타고 외국에 나가는 경우,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는 경우 그런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종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영세율에 대한 내용들은 그닥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혹시 또 영세율이라는 낯설어 가지고 이해를 갖다가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더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자, 이 회사는 수출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기업. 그 다음에 요 밑에는요, 우리 수출기업에다가 납품하는 우리나라의 국내 제조회사예요. 그래서 여기 수출하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매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제품이라고 하는 재화를 공급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발급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재화를 공급하고 우리는 뭘 해줘야 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지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즉 수출할 재화를 공급한 거기 때문에 보통 여기 세금계산서에는 세율을 갖다가 0%를 적용시켜요. 왜요? 수출하는 기업에다 이 물건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에다 납품은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수출할 거잖아요. 그 재화가 완성품의 일부가 되든지 전체가 되든지 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금계산서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불렀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 이름은 영세율이 적용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매입매출전표 입력하실 때 매출 하게 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서는 부가세 유형으로 12번 영세 선택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경우에요. 그럼 반대로 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요, 여기로부터 지금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죠. 왜? 세금계산서는 어차피 두 장이 한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게 될 텐데,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출할 때 0%였으니 매입할 때 0%가 적용된 건 매한 가지 똑같겠죠.
부가세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지금 여기 영세율은요, 매출할 때도 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하는 입장에서도 0%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출한 물건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도, 매입하는 사업자도 다 0%의 세율을 갖다가 적용해서 부가세가 없다 그래갖고서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영세율을 해서 완전 면세라는 이 용어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완전 면세는 매출 때도 매입 때에도 부가가치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 그랬었어요. 자, 근데 이것도 어저께 그저께 계속 설명했던 내용인데 비교해 보시라고 여기 같이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이쪽 그림 오른쪽에 설명해 드린 것들은 이건 영세율에 대한 걸 갖다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제가 왼쪽에다가는 면세를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면세 제도인 경우에는요,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사업자가 있고요. 여기다가는 면세사업자라고 쓸게요. 면세사업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도 있긴 하겠지만 면세 품목을 파는 사업자들, 면세 품목도 다 얘기해 드렸죠. 면세 품목을 파는 사업자들도 면세 사업자라고 보통 우리는 부르는데, 이 면세 사업자가 자기네의 그 재화를 판매하게 되면 얘는 공급가액만 있고, 공급가액 예를 들어서 10만원 있으면 10만원 있고 세액은 없어요. 빵원이에요. 즉 부가세 예수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얘네들이 물건을 갖다가 다른 국내 사업자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되면, 여기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받게 되면 지금 이 사업자는 이 면세 사업자한테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가에 예를 들어서 8만원이었다고 한다면은 세액으로 8,000원 이렇게 여기서는 돈 대금을 달라고 청구하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면세사업자는 공급할 때 저기 재화를 판매하게 되면 면세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증빙서류를 발급한다면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여기 공급하고 나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일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 없고 매입할 때는 세액을 내고서 사갖고 오기 때문에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죠. 그래서 이 면세제도는 불완전 면세제도다 이렇게 또 불러요. 불완전 면세. 여기는 지금 영세율인 경우에는 완전 면세라는 용어 썼죠. 면세인 경우에는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다. 그래갖고서는 얘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죠. 불완전 면세 제도. 다른 말로는 여기는 부분 면세 제도라는 용어도 써요. 거기에 반해서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 그다음에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자, 지난번에도 처음 여러분들이 이거 부가가치세 배울 때는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 면세사업자가 사갖고 오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금 대부분 다 내야지 돼요. 근데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어요. 왜? 매출할 때 부가세 예수금 없기 때문에 사갖고 온 것도 부가세 대금 공제 안 해준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도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관련돼서도 관련이 있다 없다? 얘는 없다 그랬었어요. 아시겠죠? 이 면세사업자가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에 이따 나오겠지만 수출하는 기업 또 기술 연구단체 또는 학술 연구단체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지화를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면세 사업자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적용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거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아니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나 관리 사업자는 가능하지만 면세 사업자 얘는 안 된다 그랬어요.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면세 사업자가 나 면세 포기할래 그러면 돼요. 근데 면세 포기하게 되면 3년 동안은 다시 면세 그 사업자로서 그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3년이 지나야지 돼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면세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 병원에서 QLED TV 같은 거 사업 보게 되면 부가세 대금 내야지 돼요. 근데 공제 안 해준다? 불공사항이라고 얘기해드렸었죠? 잘 구분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영세율 제도는 이 정도로 설명을 끝내고요. 그다음에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또. 찾아와요. 자, 됐고요. 자, 면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면세는 지난번에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바로 이 파트에서 면세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 갖고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의 개념은 세금의 역진성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세금의 역진성의 완화. 즉 뭐냐면은 지금 세금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원칙인데 부가세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나 10%의 세율을 똑같이 내니까 뭔가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걸 역진성이라 그래요. 불공평한 거. 그래서 불공평한 걸 그나마 완화시켜 주고자 반대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못 버는 사람이나 구분 없이 이런 항목들을 품목들을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기에 부가가치세 아예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면세제도의 의미예요. 그 면세제도는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분 면세제도 다른 말은 불완전 면세제도 이런 용어로도 씁니다. 왜? 매출할 때에는 제품을 갖다가 공급할 때에는 부가세 예수금을 받아놓지 않고 물건, 재화나 용역을 살 때에는 부가세 대금을 내기 때문에 한쪽은 받고 한쪽은 없다 등등 해서 이런 부분 면세제도, 불완전 면세제도라는 용어로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자, 면세 대상 재화 용역이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제가 생필품들 얘기해 드렸었죠. 생필품 중에서 우선 먹고 사는 일이 지금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거나 아니요 그거 말고요. 미가공 식료품이라 그랬어요. 미가공 식료품 즉 1차 산업 지난번에 기억하라 그랬었죠.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이런 등등에서 우리가 미가공 식료품인 경우는 거래가 될 때 공급할 때 부가세 부과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 무연탄, 기저귀, 아기들한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도 다 기초 생필품에 해당되는 항목으로서 이런 항목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객 운송에 대해서 시내버스, 전철, 시외버스 여기에는 부가세 없습니다. 거의 우리 기초 생필품에 관련된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객 운송 중에서는 우등고속이라든지 KTX 항공기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 다 붙어 있습니다. 왜? 그 여객 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대체 수단으로서 더 편리성이라든지 또 신속성을 갖다가 부여받고 그런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해 놓고 있더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초 생필품처럼 우리 국민 후생과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 의료보건 지난번에 말씀해드렸던 병원 치료비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사람이 받는 치료는 부가세가 없지만 동물 애완 펫들 있죠.
걔네들은 다 부가세 있어요. 그다음에 건강 증진, 예를 들어서 한약 같은 거 있잖아요.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 증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들은 여기 의료보건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그런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또 그것도 건강 증진제, 치료 목적이 아니잖아요. 치료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은 약일 경우에요. 한약 같은 경우도 한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서 어떤 병에 의해서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치료제를 사용하는 거, 그거는 되는데요. 우리 보통 한약 그러면 건강 그 보조제로서 증진 목적으로 그런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런 건 부가세 다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의료보건만큼이나 많이 우리 접할 수밖에 없는 거 교육 용역. 교육 용역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 교육기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학원들 있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학원 포함해서 여기 다 교육기관들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여러분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대금 아니면 그 수강료 같은 걸 낼 때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는 참고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육이긴 교육인데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려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것도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부가가치세 있어요.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 있죠. 여기도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법에서 그렇게 돼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있다.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한테 학원은 부가가치세 없다고 했는데 여기 왜 사기치는 거예요? 뭐 그러지 마요. 자동차 운전 학원 있어요. 또 하나 무도관. 우리 보통 아이들 무도관 많이 보내죠. 요즘은 뭐 여성들도 킥복싱 같은 거 다이어트 뭐 등등 해서는 그런 데 다니잖아요. 즉 합기도, 유도, 태권도, 킥복싱 뭐 할 거 없이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걸 무도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무도관에도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배우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 자동차 운전 교습소 학원하고요, 그다음에 무도관, 태권도 뭐 그런데 거기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거기는 있다. 예외사항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책, 도서 출판과 관련된 것도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표, 예술 창작품, 그다음에 문화 행사 이런 데에도 문화 행사 같은 데에도 부가가치세, 입장료 같은 거에 부과되어 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지금 여기서는 박물관 어디 있나요? 거기 뭐 있지? 종이? 한지? 박물관 얼핏 들어본 거긴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박물관 하니까 뭐가 있나 궁금해갖고 여쭤봤어요. 과학관, 도서관. 여기서도 도서관에서 돈 내는 데 있나요? 없죠 지금은. 옛날에는 이런 데 도서관 들어갈 때도 100원인가 150원인가 막 이렇게 돈 내고 그랬던 거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면세 품목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어떤 거 있다는 거 갖다 한번 쭉 보셨죠? 지금 여기 회계 1급에서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항목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조만간에 배우시게 될 TAT 2급, 세무 2급에서는 여기 FAT 1급에서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산서를 받으면 그 증빙서를 보고 우리가 면세 고를 수가 있었죠. 근데 세무 2급에서는 이제 품목으로 나와요. 그게 면세 품목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거래를 갖다가 계산서로 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돈을 쓰고 이거는 면세 품목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지. 면세 품목이면 카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현금 영수증인데 현면도 있잖아요. 불공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다시 면세 품목인데 카드로 우리가 결제했는데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품목은 어떤 게 잘 나오느냐 하면 명절 때 거래처에다 선물하려고 한우 고기 선물 세트 살 수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주려고 과일 세트 살 수 있죠. 이게 다 면세 품목이잖아.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대.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뭘로 해야 되겠어요? 카면.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럼 현면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부가세 유형 봤죠? 이게 세무이급에서 부가세 유형 선택할 때 이런 품목들을 알아야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되더란 얘기죠.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거래처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 있었을 때 거기 화환 같은 거 사고선 현금 영수증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보내주는 거야. 그죠? 그럼 걔는 뭐예요? 화환은 면세품목, 임업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구체적인 사례이긴 한데 실제로 회사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실제로 발생하는 것들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공장에서는 어떤 게 나오겠어요? 공장 직원들한테 밥 먹여 살려야 되죠. 이 사람들이 주변 식당에 가게 되면 규모가 좀 있는 데는 난리 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생산직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는 그 공장 내에서 식당에서 식사하게끔 만들어 놨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밥 먹으려고 하니까 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반찬 만들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야채라든지 육류라든지 이런 거 사갖고 와야 되겠죠. 공급받고 쌀 사갖고 오고 주부식류 사갖고 오고 받을 때 증빙서류 뭘 받겠어요? 계산서 받을 거란 말이에요. 왜? 쌀도 면세품목, 그다음에 고기도 면세품목, 가공되지 않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은 계산서 받는다 했을 때 또는 일부에서는 쌀 같은 거 사갖고 오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죠. 거기도 똑같이 카면, 현면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면세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 생선류 중에서도 비싼 거 있잖아요. 전복 세트 같은 거 그런 거 선물 세트로 보냈다고 시험 문제는 단 한 번도 안 나와. 이게 주로 많이 나오는 거. 면세 품목이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또 면세 품목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설명해 드렸던 토지, 그다음에 금융. 금융은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거 기억하라 그랬었죠. 얘는 토지와 금융은 여기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거래를 할 때는 면세, 세금 없다고 지금 몇 번 반복해드렸죠? 까먹지 마세요. 그다음에 그 저술 또는 작곡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예술 창작과 관련된 것들은 거기 거래할 때 부가세가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면세라 그랬어요. 대부분이라 그랬지 다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택배 있잖아요. 우체국 택배 있죠. 근데 원래 이 택배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자체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긴 한데 택배라는 사업은 이 국가기관 말고도 경쟁업체들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업체들보다 우체국이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거기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가 좋죠. 그러나 다른 경쟁업체와의 형평성을 따져서 똑같이 부가가치세 있어요. 만약에 서울에다가 지금 택배 하나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금액이 3만 원이야. 근데 국가기관 우체국이 운영한다 그래서 그 택배는 부가세 뺀 3만 원에 보내면 되고 다른 똑같은 일반 업체도 3만 원이라는데 얘는 부가가치세를 붙여 3만 3천 원. 그러면 경쟁이 페어예요, 안 페어예요? 공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똑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고 잘 살고 잘 살겠다는 뜻은 아닌데 이거는 일종 다른 경쟁업체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그 혜택을 주면은 그쪽이 불리하겠죠. 다른 업체들이. 그래서 이거 우체국 택배라든지 고속철도 KTX 있죠. KTX는 얘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KTX에도 편의시설 등등 편의성이 있고 그 시간이 단축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붙여놓는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양쪽 다 걸려요. 얘도 고속철도에도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드리기에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하면은 아니 무슨 뭐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업을 해 부동산 있을까 없을까?
아주 많아요. 보통 이해하기 쉬운 게 어떤 걸로 하는 게 좀 쉬웠냐면 지금 만약에 수도권이나 서울이라면 거기 보통 지하철 있잖아요. 근데 그 지하철이 거기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데 그 지하 통로들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럼 거기 보면은 이런 데처럼 그 매장들 되게 많죠. 그거 다 누구 거겠어요? 국가기관이나 그 지방자치단체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줬겠어요? 돈 받고서 줬겠어요? 말하면 많아지. 그죠? 그런 거. 그게 제일 이해가 간단해요. 그렇게 지하 통로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 이외에 거기 장사하라고 양쪽 편을 나누어서 임대해주고 여기 그 역사들에 보면 역사에서도 이 전철, 기차역 역사에 보면은 거기서 장사하는 그런 사업자들 있죠. 그 공짜로 아는 사람한테 빌려줬을까? 그 역장 뭐 누구 아는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저기 해야 돼요. 경쟁해서 비딩이라는데 입찰해가지고 제일 많은 수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업체에다가 그 역사에서 일정한 공간을 빌려줄 수 있죠. 거기 부가가치세 있겠다 없겠다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내가 있으라고 한 거 아니고 부가세법에 붙이라고 되어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그다음에 도소매 음수업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리산에 거기 국립공원이죠 거기? 국립공원 안에서도 아이스크림 팔까 안 팔까? 아 팔아요? 요즘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잘 안 팔던데 막걸리도 팔고 음식도 팔고 다 하죠. 근데 거기 부가세 있을까 없을까? 거기는 분명히 거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곳들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없어야 되는데 거기 부가가치세 다 있단 말이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내야 안 내요? 지리산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냈어야 안 냈어요? 서영씨 눈 감고 있으면은 돈 안 내도 되는 거야 그거? 근데 더 내는 건 내는데 거기 부가가치세가 있다 없다? 그건 부가가치세 없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면 아까 우리 영세율 거기 영세율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될 수 없다 했었죠. 근데 영세율을 하기 위해서 또는 학술 연구단체에다가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술 연구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누가 면세사업자가 면사업을 포기하면 거기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 간단해요. 면세 포기하는 거는 나 면세 포기할래 종이 한 장 써내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기는 한데 면세를 한번 포기하게 되면 3년 후에나 적용 다시 재적용 받을 수 있어요. 이번만 저 포기하고 다음번에 그런 거 안 돼요. 그거 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거 제가 설명해 본 결과 여러분들이 부가세법에서 영세율과 면세라는 거 특히 면세 요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면세 사업자가 지금 외출 제품을 재화를 공급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을 안 받는다는 거 그거 알아는 들어요. 그다음에 매입할 때 LED TV 사고 그거 샀으면 그건 면세 품목이 아니니까 부가세 대급금 내고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증빙서류로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받았겠죠. 매출할 때는 재화를 공급할 때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얘네들 자기네가 물건 필요해서 사갖고 올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죠. 그래서 매출할 때는 재화를 공급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 없고 그 다음에 매입할 때 이렇게 매입세금계산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공 처리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런 병원이나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하는데 매입세금계산서 받았다. 그런 것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병원이나 학원에서는 컴퓨터 안 써요? 컴퓨터 사와야 되잖아요. 사오면 계산서를 받겠어요? 세금계산서를 받겠어요? 세금계산서 받죠? 근데 면세사업자죠? 그죠? 불공처리 여러분이 해야 한단 말이죠. 매입매출표에 입력하실 때 54번 불공.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다 합쳐지죠? 됐어요? 요 개념을 이해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나? 그래서 면세사업자에 대한 특징 한쪽은 부가세 예수금 없고
한쪽은 부가세대금 돈 내고, 그죠? 그래서 얘는 불완전 면세제도 또는 거기 불공상 5번째 면세사업 뭐 그런 뜻이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매입매수 점수할 때 그때 면세사업자에 대한 설명 한번 제가 먼저 해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산서 보고서 여기 부가세 매입매수 점수 입력하면서 부가세 유형 53번, 13번 선택하는 건 되게 쉽죠. 근데 이제 이런 면세제도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면 이게 왜 그거지? 지난번 어저께 했던 간주공급에 대해서도 아까도 우리가 또 복습했던 자가공급의 뜻이 간주공급, 자가공급의 뜻이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면세로 전용하면 그게 왜 저기 간주공급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나마 지금 한 3번 정도 들으면 그때서야 좀 이해가 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험, 자격시험 목적으로 매매주점표 입력할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되게 쉽다고. 증명서만 보고 따라서 입력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서 문제를 갖다 벌써 봤을 때 거기 부가세 이론에서 걔를 구분해낼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이 면세사업자는 어떤 사람이 면세사업자다. 간이사업자는 어떤 사람이 간이사업자다. 영세율 사업자는 누가 영세율 사업자다. 영세율은 뜻은 뭐다.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서 이해가 되면 얘네들 쭉 읽어보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시험 보실 때 읽어보더라도 무슨 뭐 공부 이렇게 내용만 이해했으면 답이 다 보이는데 읽은 대로 쓰기만 하면 되겠구만. 근데 제가 암기하라는 게 꼭 암기가 돼 있어야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암기돼야 되는 가장 양대 산맥이 뭐라 그랬어요? 불공상 6가지,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간주공급 이 4가지와 자가공급에 대한 3가지. 그거 기억하라 그랬었죠? 부가가치세 특징 같은 건 외울 생각은 아니고 벌써 이해 다 하셨잖아요. 읽어보면 다 기억나실 거예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려는 것들은 몇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부가가치세 5문제 중에서 3-4문제를 금방 맞춰요. 천천히 읽어보시게 되면 나중에 내일부터 한번 기출문제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됐어요. 여기까지가 영세율과 그다음에 면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